네, 안녕하세요. 저는 햇볕교실의 김현미 팀장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첫 번째로 발표하게 됐는데요. 저희 햇볕교실의 2024년 이야기, 그래서 2024년 햇볕 스토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의 순서 말씀드릴게요. 일단 간단하게 저희 기관 전체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고, 그리고 저 혜정 선생님, 희장 선생님, 성준 선생님 이렇게 각자 잘 해낸 즐겁고 유익하고 의미 있게 해낸 사업들 이야기 나누고, 그리고 질의 및 마무리 하는 걸로 저희 햇볕교실의 순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기관 현황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미션과 비전, 핵심 목표와 핵심 이념은 이렇게 되고요. 올 한 해 가장 중점적으로 저희가 진행했던 것은 당사자가 지역사회 안에서 자신이 가진 강점과 그리고 욕구를 가지고 얼마나 보통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했나, 그런 걸 중점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안에서 지역사회와 어떻게 협력했고, 저희들이 민관 또는 어머님들과 둘레 사람들과 이렇게 어떻게 소통하면서 지냈는지 이야기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기관 현황 중에서 이용자 특성을 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려고 해요. 전체 12명의 이용자분들이 지금 함께 하고 있고요. 그중에서 남자 이용자는 9명, 여자 이용자는 3명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 유형은 보시다시피 다양한 그런 유형의 장애들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20대가 7명, 30대가 5명인데 이게 전체 서울에 지금 130여 개의 주간보호센터가 있는데 그중에서는 평균 연령대가 좀 낮은 편이에요. 그래서 제가 고연령대 주간보호센터를 가봤는데 그쪽에서는 좀 활동성이 좀 낮고 욕구나 그런 감정의 표현들이 좀 저조한 반면에 저희 센터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강점은 이용자분들이 활기차세요. 그래서 지역사회 활동을 나갈 때에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려고 하시고, 그리고 연령대가 또 낮다 보니까 본인의 그런 감정이나 욕구 표현에 있어서 훨씬 더 적극적으로 막 이렇게 표현하세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오히려 저희가 사업하는 데 있어서는 많은 강점으로 다가왔고요. 또 하나는 어머님들이 가정에서 이용자들을 지지해 주시는 그런 마음이 되게 크세요. 그래서 사실 대부분의 센터들이 아무리 직원들이 열심히 하고자 해도 보호자들이나 당사자들이 뒷받침해 주지 않으면 저희들이 그 사업을 진행할 수 없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그런 합이 되게 잘 맞게 잘 진행이 됐고, 그래서 올 한 해도 좀 즐겁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제가 먼저 사례 발표할 건데요. 둘레사람 당사자와 사회를 잇다라는 제목으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3월에 진행했던 다른 타 기관 2개의 기관과 연계해서 진행했던 사례 공유회 이야기입니다. 이 사례 공유회의 사업의 의도와 목적은 3가지였는데, 첫 번째는 당사자 중심의 지원 방식에 대해서 좀 알리는 거였어요. 그래서 여러 주간보호센터들이 대부분 당사자 중심으로 지원은 하고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방식으로 조금 더 진행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알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사례 공유회를 시작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에 대한 안내였어요. 네, 대부분의 주간보호센터들이 사실 센터 안에서 기본적으로 진행되는 사업만 진행하기에도 바빠요. 강사님들이 직접 오시거나 아니면 센터 안에서 그냥 자체적으로 직원들이 준비하여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을 내부 안에서만 진행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제 그런 것들에서 조금 벗어나서 지역사회 안에서의 연계 프로그램들이 뭐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좀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저희가 이거를 좀 크게 생각하긴 했어요. 여기는 해볼 만한 일, 해보고 싶은 일이라고 적혀 있는데, 그냥 이 사례 공유회가 저희도 오늘 최종 평가회가 결과적으로는 다른 유튜브에 업로드가 돼서 방송이 되지만, 이런 것처럼 저희들이 이 사례 공유회를 진행할 때에는 그냥 이 기관의 자랑, 우리 센터가 정말 이런 걸 잘했어요, 자랑하는 시간이기보다는 우리가 이만큼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잘 해낼 수 있어요, 그리고 혹시나 아이디어가 공유될 수 있다 그러면 그런 거에 대해서 내가 우리 센터도 해볼 만한데 나도 해보고 싶다, 이런 좀 마음이 생겼으면 좋겠다라는 목적이 그 안에 같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월 14일 날 사례 공유회를 여의도 이룸센터를 빌려서 진행을 했고요. 이때에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동시로 같이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오프라인으로 오신 분들이 거의 한 20명 가까이 되시고 온라인으로 실시간으로 가장 많이 들었을 때는 한 120여 분 정도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 송출은 푸른복지사무소 양원석 소장님 채널을 통해서 방송이 됐었고요. 실시간으로 지금도 업로드 되어 있으니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즐거운 사회복지 국리소라는 협동조합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또 국장님이 직접 촬영을 또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런 여러 인적 자원들과 연계되어서 저희들이 되게 의미 있는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었고, 저희 여기 적혀 있는 대로 금천 발달 장애인 주간보호센터와 서운 주간보호센터 그리고 푸른복지사무소 그리고 햇볕교실까지 이렇게 4개 기관이 함께 사례 공유회를 진행을 했고요. 처음에 시작한 건 사실 금천 발달장애인 주간보호센터가 한 3년여 정도 양원석 소장님하고 컨설팅을 계속 받고 있었어요. 개별 지원이나 뭐 이런 프로그램 진행에 있어서 계속 컨설팅을 받고 있었고, 그 중에 이렇게 잘된 사례들이 좀 널리 알려졌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제가 이제 금천 센터장님과 좀 이렇게 관계 맺고 있는 인연이 있어서 이제 먼저 제안해 주셨어요. 그리고 양원석 소장님도 또 예전에 방아 시비를 컨설팅 해주셨을 때 햇볕교실 이야기도 많이 들어보셔서 저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아시기 때문에 기꺼이 같이 하면 좋겠다라고 제언을 해주셨고, 이제 서운 주간보호센터는 서울에 있지 않고 경기도 안성에 있어요. 근데 금천 발달장애인 주간보호센터 센터장님과 또 이렇게 인연이 있어서 일단 처음 시작은 좀 서로 아는 기관들끼리, 왜냐하면 부담될 수 있어서 그냥 모르는 기관에 부탁드리기엔 좀 부담될 수 있어서 저희가 아는 기관들끼리 이렇게 서로 준비해보자 해서, 그때 당시에는 서로 각자 떨어져 있는 거리들이 좀 있어서 줌 회의로 한 7회 정도 저희들이 사전 준비를 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각자 가진 예산으로 장소도 대여하고 방송 송출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지불을 해서 저희들이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그 결과값으로는 다양한 인적 자원들이 좀 연계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도 주간보호센터가 사실 이 안에서 프로그램만 진행하고 이용자들 지원하기에만 해도 사실 바쁘거든요. 그래서 어딘가 발벗고 내가 적극적으로 외부로 나가지 않으면 다른 기관의 직원들하고 만나는 게 사실 쉽진 않아요. 그래서 복지관들처럼 주간보호센터들 직원들과의 만남, 이런 교류나 연결 지점들이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회들을 통해서 저희가 다른 주간보호센터의 직원들도 알게 되고, 그리고 푸른복지사무소라는 또 이런 곳도 알게 되고, 즐거운 사회복지 국민소 협동조합 이런 데도 알게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우물안 개구리처럼 갇혀 있기보다는 다양한 인적 자원들과 좀 연계될 수 있는 되게 좋은 기회가 되었다라는 게 또 영향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역사회나 둘레 사람이 바라보는 당사자를 향한 관점의 변화입니다. 이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따가 혜성 선생님이 또 설명해 주시겠지만 명절 인사, 특별 활동, 그래서 저희가 준비한 것들에 있어서 당사자에게 혜택을 베푸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둘레 사람들과 나누는 활동들을 계속했고, 몇몇 이용자분들은 계속 지속적으로 연결되어서 지원하고 있는 지역사회 상점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같이 나눴는데, 타 기관의 이야기와 저희 이야기를 다 들어봤을 때에는 결과적으로는 이게 지역사회나 둘레 사람들이 당사자가 생각보다 하고 있는 게 되게 없다,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다라는 한계점을 많이들 갖고 계세요. 그런데 이런 지역사회의 그런 활동들이나 사례 공유회를 통해서 둘레 사람들이나 지역사회가 바라보는 관점들이 되게 긍정적으로 변화했다라는 게 영향이고요. 그리고 그날 실시간으로 아까 120여 명 정도 이제 방송을 실시간으로 들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댓글들을 막 달아주셨어요. 근데 그 댓글 중에 몇몇 분들은 이제 저도 주간보호센터에서 일하는 직원인데요, 이러면서 댓글을 달아주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같은 현장에서 같은 마음으로 이렇게 일하고 있는 동료들의 이야기를 들으니, 사실 지금 요즘에 많이 힘들었는데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 다시 잘해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라는 이런 응원의 댓글도 달아주셨고, 또 하나는 어떤 부모님들이 이런 직원들이 일하고 있는 주간보호센터에 내 자녀를 보낸다고 생각하면 너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어떤 현장이든지 이렇게 수고하고 애써주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고민해주는 직원들이 있어서 너무나 감사하다. 막 이런 댓글도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실시간으로 엄청 감동받으면서 사례 공유회를 진행했던 기억이 있고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지역사회 안에서 당사자의 역할에 대한 고민이었어요. 근데 저희도 처음에 지역사회로 나가기까지는 사실 쉽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보여지는 시선을 견디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거든요. 근데 나가서 뭔가 물건값을 제대로 계산하지 못했을 때라든지 아니면 나가서 뭔가 큰 소리를 냈을 때라든지 이런 상황이 펼쳐졌을 때 생각보다 되게 불편하게 보시는 분. 근데 그것도 있고 또 하나는 안쓰럽게 보시는 분. 그리고 또 하나는 직접적으로 저희에게 고생한다 하시는 분. 되게 여러 유형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저희들을 나가서 활동하는 데 있어서 좀 발목을 붙잡게 한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갔을 때 변화되는 모습을 봤을 때 우리들이 여기 센터 안에서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지역사회 안에서 저희의 미션과 비전에 맞춰서 보통의 삶을 지향하는 게 정말 맞는 방향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고민들을 성찰할 수 있는 시간이었고요. 그리고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역할의 확대인데 이거는 양원석 소장님께서 전국에 지금 주간보호센터들이 엄청 많은 개소를 차지하고 있어요. 근데 그 많은 주간보호센터들에서 이렇게 똑같이 실천한다 그러면 정말 당사자의 삶 속에서 조금 더 면밀하게 당사자가 가진 강점을 가지고 좀 지원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주간보호센터가 이름 그대로 보호라는 거에 조금 갇혀있기보다는 더 많이 이용할 수 있고 지역사회 안에서 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많은 기대를 갖고 계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업을 통해서 배운 거는요. 지역사회 연계 사업의 필요성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왜 지역사회 안에서 당사자들과 사업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느낄 수 있었고요. 그리고 이런 사례 공유회를 통해서 아까 여러 피드백을 받았던 것처럼 이런 공유의 자리가 되게 많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이런 공유의 자리를 통해서 배우는 사람이 있고 또 준비하면서 성찰하기도 하고 이런 걸 통해서 힘을 얻기도 하고 그래서 공유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많이 배웠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장애인복지 현장에서 올해로 지금 16년 차 지금 근무를 하고 있는데 장애인복지 현장에 있길 너무 잘했다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고 앞으로도 이 장애인복지 현장에 조금 더 의미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회복지사가 되고 싶다라는 그런 자긍심이 좀 생겼고 아까 처음에 그 영향에서 주간보호센터 역할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앞으로 우리 주간보호센터가 어떻게 나아갈지에 대한 좀 기대가 생기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희망은 이렇게 진행할 수 있는 사업을 이런 방식으로 진행하는 기관들이 많이 생겨났으면 좋겠고 그래서 제1회 사례공유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다양한 지역에서 더 다양한 주간보호센터의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는 2회, 3회 사례공유회들이 조금 더 진행되면 좋겠다라는 좀 희망을 갖게 되었고 기회가 닿는다면 저희도 올해 3월에 사례공유회 한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곳에서 다양한 현장에서 저희 햇볕교실만의 이야기를 좀 들려줄 수 있는 그런 자리들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라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네, 이상입니다.